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나라, 가장 살아가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라다. 안녕하세요. 날고 싶은 당신을 위한 난다이입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맨슨이 한국을 체험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살짝 국뽕에 취했던 저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아니,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K 콘텐츠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문화 강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울한 나라 1위라니. 하지만 그가 한국이 우울한 나라로 꼽은 이유를 들어보면 마치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화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그가 거침없이 공개했기 때문이죠. 그럼 그가 한국이 우울한 이유에 대해 들어볼까요? 먼저 그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인터뷰를 하고 한국의 심리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다양한 한국 체험, 떡볶이 먹기,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왜 한국이 우울한 나라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한국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보여주는 경쟁심과 승부욕을 자극하는 게임이기에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과 기대는 치열한 교육 시스템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학생들은 학업 성취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으로 인해 어린 나이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에 직면합니다. 좋은 대학을 위한 목표는 수직적 관계를 낳게 되고 친구는 경쟁자로 매료되죠. 결국 이 관계는 직장으로 이어지고 좋은 직장을 향한 스펙 쌓기에 젊음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이 조금 위험할 정도로 많은데 많은 환자들이 외부의 도움받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자신의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이 노출되면 더 큰 피해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혼자 참으며 병을 키우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한국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에서 그 돌파구를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즉 외모를 가꾸는 것이나 비싼 명품을 구입하여 치장하는 것으로 다른 경쟁에서 낙오된 자신의 자존감이나 체면을 보상하려는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는 과거 2000년도 전부터 뿌리 깊게 가지고 온 유교 문화와 그 이후 가져온 자본주의에서 좋은 것들은 모두 잃어버리고 대신 나쁜 것만 남아버렸다고 합니다. 유교의 가장 큰 혜택인 공동체 안에서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은 사라진 채 가장으로서, 학생으로서 또는 주부로서 그 공동체에 빚진 책임만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지적질만 하는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었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덕목인 개인주의와 자유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물질을 숭배하고 내면이 아닌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사회적 아픔과 비정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가진 모든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 바로 회복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문제가 없었던 시기는 없었죠. 우리는 수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임진왜란과 두 번의 호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 IMF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언제나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최악의 불행이나 사건이 닥쳐왔고 막대한 피해를 남겼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모든 위기 때마다 한 몸처럼 똘똘 뭉쳐 이겨내며 모든 상황을 정상화시켜버리면서 깔끔하게 회복했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70년의 세월이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와 못지않게 후유증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회복의 시기, 즉 재정비를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져보는 것, 우리의 시간이 너무 단편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팬데믹 코로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우리의 물질 만등과 이기주의를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재편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 꼭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세상 속에 더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와 소통은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마음 통하는 것에는 거리와 시간의 물리적 장벽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외부로 쏟아왔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어떤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독서는 훌륭한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고전을 통해 삶의 정수를 뽑아내고 신화를 통해 아름다운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합니다. 소설 속 등장인물을 통해 나와 다르지 않는 사람들의 민낯을 만나며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조금 더 책의 향기에 취하고 싶다면 낭독을 해보세요. 좋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것. 그렇게 내 목소리에 깃든 감정도 느끼면서 낭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더 좋은 건 함께 낭독 독서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서로 돌아가며 낭독하고 함께 토론하는 모임이 가정, 학교,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가족 낭독 모임은 어떠세요? 함께 있으나 각자 스마트폰으로 겉돌고 있는 가족에게 끈끈한 가족애와 문화를 만들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한국이지만 반대로 가장 역동적이며 불의에 강하며 높은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중간에 물을 공급해주는 급수대가 있듯이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낭독은 문자를 음성으로 바꾸면서 정서와 감정을 포함시키는 높은 수준의 소리내어 읽기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낭독의 물결이 울려 퍼지길 바라면서 자연스럽게 치유와 명상이 우리 피 속에 스며들어 회복력이 살아 움직이지 않을까 싶네요.